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대변인께서 여유가 있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선거 치르느라고 다 고생하셨죠? 예. 자, 재보궐선거 총평부터 최영두 대변인. 네, 정말 무서운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민심 무섭습니다. 예, 민심의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바로 다음날 아침에 네. 바로 국민들에게 우리의 심정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선과 배신에 대한 이제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야당의 무능과 오판을 또 경계하는 무서운 경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일요일이 마산 제 지역구를 보면은 3.15 의거에 있어서 마산에서 2차 시 4.19로 이어지는 이제 도화선이 된 4.11 의거도 그 61주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열사들 피와 또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렇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들어 정치와 위정자들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또 위선으로 그걸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해야 되는 이건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심각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이제 이 무서운 민심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무거운 과제가 이제 야당에게 많이 옮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권도 오히려 무거운 과제를 안겼죠. 지금 이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초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며칠 전에 이소영 의원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뒷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북 맞습니다. 뒷북 맞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저는 이 조국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아직 참 여당이 걱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 과거 적폐수사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는 칭송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모든 문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한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뭐 검경수사 분리해야 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완화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는 다 숙제라고 하는데 하필은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게 이제 위선과 이중성으로 문제가 지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이제 야당에 대해서도 여당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했는데 야당이 국민들이 이미 심판한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직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당신들이 그럼 뭘 할 거냐? 당신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위선과 배신으로 우리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럼 당신들은 무엇으로 이 긴급한 국가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긋하지가 않고 저희들 마음도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뭐 서울시장이 됐다고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고 또 저희도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거기다가 정부의 인식도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마음은 다급하고 국민들의 기대는 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속이 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가시면서 또 한마디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있었고 또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역할이 있었죠. 이제 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쨌거나 이제 경쟁해서 했는데 경선에서 승리를 이끈 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이었고 또 비록 경선에서는 졌지만 그러나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후보가 된 것처럼 열심히 해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 역할은 또 큰 것이고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론, 국민의힘이 변화 이상의 변화를 스스로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데려온들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더라도 부디 자강하고 자강해라. 안철수라는 매직을 특화 떤다고 해서 그게 당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바로 대선 승리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변인은 엄청 멋있게 말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시일 내에 네. 아마 서울시당 위원 회의를 한다고 그랬었죠. 네. 예,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네. 또 이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성리할 때 그랬지만 다 절박합니다. 이 지금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데 대한 절박한 인식이 있고 또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당을 합당을 하면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나중에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 나갈 그렇죠. 사람들까지 당협위원장 그 그럼요. 자리도 그게 예, 신경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분 문제 이런 게 등장하는데 지금 뭐 사무처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또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지금 조직들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큰 정책 틀과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그러나 모든 협상은 또 막상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서로 좀 가눈얼박이 있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조만간 아마 이룰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여유 있게 합당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갑니까? 네,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5월 29일까지인가요? 이게 원래 지난번에 개원 국회 하면서 시작된 임기이기 예. 때문에 원내대표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당 대표를 뽑아야죠.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권한대행이죠. 당대표가 지금 없으니까 비대위원장도 떠나셨고 권한대행으로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합당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재로서는 선출된 유일한 그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데려오겠다, 어떻게 같이 하겠다,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이제 작전으로 대결 문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 대권 주자 반열에 1위로 올라온 것이 아닐 테고 결국에는 저는 시대의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서 국민의힘도 그쪽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시대 정신을 계속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이 별의 순간이 지속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절차와 조직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큰 국민들의 기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할 테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종된 법치.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중적 잣대에다가 내로남불이 지금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는 바람에 세계적 국제 언어가 됐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 문재인 참 정부의 이제 뭐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 정의, 또 법치 이런 것들이 윤석열 현상의 사실 핵심 주제거든요. 그런 윤석열 현상이 원래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거를 이게 없애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이제 윤석열 현상에 대한 뭐 그 얘기지만 사실은 또 검찰의 부분을 바라볼 때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권력 집단에 대한 얘기들 많이 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 검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그 검찰 이력을 가지고 지금 바로 대선 후보에 거론이 되고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검찰에게는 모욕인 겁니다. 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검찰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과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꼭 보고 하면은 이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정의의 표상이거든요. 네. 대법관은 사실 말 그대로 대법관은 영어로 그냥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네. 정의. 네. 우리 검찰총장도 정의의 참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대권에 가까울 수가 많습니다. 과거 줄리아니 같은 뉴욕 주지사 뉴욕시장 출신의 뭐 그런 분도 지금 정치적으로 거의 망했지만요.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 그분은 그 당시에는 좋았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승사자였거든요. 네. 그 월스트리트 금융 사기, 금융 범죄를 척결하면서 인기가 올랐던 사람이고 그게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전 정부 때는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다 그럴 때는 정말 훌륭한 우리 검찰총장님이시다가 이제 그분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검찰을 주로 이제 무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무사. 네. 이 검이
사실 다른 한자로는 다른 금인데 금을 쓰는 사람이라고 네. 해서 무사는 격불을 째지 않는다. 무사는 뭐 원칙에 충실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을 뽑아주고 자신을 총장으로 만들어준 정치 권력과 정당에 등을 지는 일이고 굉장한 공격을 받을 걸 예상하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있는 권력, 울산시장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청와대가 동원되었다는 울산시장 개입 사건 이런 것도 직접 수사에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권력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굉장히 저당이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총장 몰아내려고 거의 2, 3년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그게 거꾸로 윤석열 현상을 만들어냈고 법치와 공정과 정의 동일한 잣대. 이때는 우리의 총장입니다가 저 때는 완전히 무슨 뭐 정치 검찰이었다가 이런 이중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예. 제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조직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조직이라는 건 이제 국가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국민에 충성을 해야 되죠.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네. 공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검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슬로건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이해관계에 배분의 정치에 강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조직에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윤석열 총장한테 뼈저리게 국가는 배웠습니다. 공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 예. 이제 언급을 하면 뭐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우리 최영두 대변인도 그렇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정책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3지대 그러니까 3지대라는 용어가 정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치 구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political outsider. 그래서 정치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 인사이더로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 정치 영역에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인기에 의해서 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거품이거든요. 버블인데 그 거품을 누가 껐냐면 그 정치 구계자에 있던 후보 스스로 자체가 거품 하나하나 꺼요. 그래서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이 그동안의 대선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3지대에 있었던 후보들, 정치 유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기만 가지고 정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검증을 못 넘고 거품이 꺼지는 형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이 후보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지난하고 엄청난 어려운 과정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대변인 맞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 우리가 평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왜 국민들이 그러면 이런 순간을 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권력이란 것을 입고 특히 대통령 같은 큰 자리는 쫓아간다고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예.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국민적인 여망, 국민적 기대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지만 그게 이제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별의 순간 뭐 그런 게 오는 것인데 그게 큰 하나의 가치. 지금 정말 간절히 이 사회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집단적 지성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실현해내느냐 그런 기대를 얼마나 이어나가느냐가 이제 승부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제대로 정치 훈련한 사람은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육군사학교 나와서 대통령 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인권 변호사 하시다가 대통령 하셨기 때문에. 자, 민주당 그래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국민적 열망을 담아낼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점이 상 걱정입니다. 걱정해서 우리 초선들이 선거 다음 날 바로 모여서 이제 국민적 기대 우리도 많이 더욱 낮추고 더욱 많이 듣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말로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정책을 당장 백신 이 상황, 백신 보릿고개가 이제 현실화되어서 정말
이 경제 성장까지도 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까지 너무 해서 급한 거 아니냐.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오세훈 급하다. 최영두 발로 듣겠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 이제 의사 출신 의원이 한 분 딱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신현영 의원입니다. 의원 말씀하신 게 오세훈 시장이 하려는 게 사실 내가 민주당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이다.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의사 출신 그 의원의 말씀을 떠나서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요, 정말 이른바 그 K-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업을 희생시키고 오면서 간신히 유지해온 거거든요. 최영두 대변인이 그걸 강요해온 여유도 있고요.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강적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백신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꺼번에 정말 책임을 묻지 말고서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건 네. 뭐냐니까 무지, 과학에 대한 무지, 오만, 독선이 얼마나 국가적인 선택을 정책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대목이 어떤 부분에서요? 특히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모두 뭐라 그러냐면은 K-방역 치료제 백신 하면은 우리가 1월달에 최초의 청정국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백신에 매달릴 때는 백신에 소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 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건 딴 나라에 알아보시라고 총리가 말씀하실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굉장히 지혜롭고 좀 더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백신에 대해서 오만했다. 최영두가 지적합니다. 박성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돼요. 한 말씀만. 5초밖에 안 5초. 됩니다. 네.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백신, 우리 동맹이면 백신도 좀 서로 돕자 해서 백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가박당이었습니다. 최영두 대변인, 박성주 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두 대변인이 여유가 있어요.